법무부 장관님, 어제 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은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제 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셨냐고요? 네, 대체로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의적인 반응이 있던가요? 어제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정기 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부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또 예, 그에 따른 장관님, 그거는 후속 전보 인사 조치를 보도 자료에서 충분히 하기 봤습니다.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물론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이렇게 인사의 기준으로, 그걸 이유로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소위 청와대 핵심을 겨누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인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말씀드린 장관님. 것처럼 예. 공석이 있었고 또 사직으로 발생한 결혼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이고요. 그 인사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예.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예, 검찰청법 34조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검찰총장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죠? 2004년도에 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강모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송모 총장님과 충돌을 할 때도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내라.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의견 인사 청취 의견을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불구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인사위원회 인사는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30분 전에 오라고 한 것은.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혀 아닌 거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조정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게 검찰청법의 그 개정 취지라고 지금까지 다 이해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가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요? 하세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까 그래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먼저 드리라.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시작해서 마십시오. 예, 공정과 정의를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가?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사법 행정을 위해서, 사법 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봉직하시다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든다. 우리 연일 앞에 전의견들 차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갈등 비용, 결국은 이 갈등 비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취임하시기 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장관이 전직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공정한 이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서처럼 정기 인사고 정당화하셨죠. 막 제가 그걸 지금 현재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면 첫째, 지금 현재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 지난해 울산지방선거 건, 또 이러한 김원경 환경부 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그동안에 심려를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그 바뀐 자리에 바뀌면서 참 제가 하던 지역 얘기는 잘 하자.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참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보면 특히 인사가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렇지 자,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또 기수 안배를 했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던 그 부서에 보면 이 대검 안보대 수사부, 그다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수사를 하던 대검 공공수사부에 또 유재수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 이 참고하면 그분들의 그동안의 이력, 출신 지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과연 어느 국민들이 야 정말 이번 인사 잘 됐구나, 정말 앞으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다, 앞으로 정말 정의가 살아 숨기겠다,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장관께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죠.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이러한 사건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장관께서는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다 언론 보고 왔잖아요.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장관께서 더더구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냥 고용을 하고 우리에서 저 함께 갈 수 있는,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시면 지금 오늘 이런 기회가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축하합니다. 대개 보면은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잘된 인사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비교적 예측을 잘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승진과 또 거기에 따른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요. 뭐 그 승진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승진됐으면 좋은 인사고 자기가 좌천됐으면 나쁜 인사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역시 추미애 장관답다. 추다르크답다.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항명 파동이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검난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후 검찰의 움직임은 이러한 것이 감지됩니까? 어떠십니까? 현재로는 이 인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들은 인사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검난이나 항문 파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관께서 확실한 리더십으로 또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은 감안하셔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법무부 장관들에게도 전직 장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비법관들로 구성된다. 또 법무부도 비검찰화돼야 된다. 물론 개혁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법관화나 비검찰화는 오히려 전문성을 상실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저는 검찰국장마저도 물론 법조인이 되지만은 비검사로 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검찰국장은 검찰 내부와 법무부 내부와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일 잘 아는데 어떻게 밖에서 법조인을 발탁하느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 안 돼가지고 장관께서 수용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검찰국장을 또 피검사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검찰국장의 그 특정 보직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고자 퇴직 검사를 재임용을 추진을 했다는 의혹은 보도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아래에서 현직 검사로만 국한하지 말고 외부의 우수 자원도 문호를 개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 임용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경우는 이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분의 경우에는 대검 인권부장 보임 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국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그것을 재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장관께서
그러한 인사를 대통령께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인사를 혹시 검찰국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의 절차 그리고 인사의 내용 이렇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사의 절차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장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하기 전날에도 사실 검찰 쪽에 의견을 내라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전화 통화도 따로 1시간 가까이 하시면서 네. 그 와중에 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사를 하신 어제의 경우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부터 법무부에 계속 계시면서 법무부로 와서 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거듭 요구하신 바가 있으시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러한 요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라든지 또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주어야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법을 찾아봐도 이 의견을 받기 위해서 검찰 쪽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장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정형화된 그런 무슨 의견 개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법무부가 이 법령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는 대외비입니다.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고 또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그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해서 이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에게 보여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고자 제가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결국은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면 법령에 어떤 위배된 절차나 어떤 방식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검찰 측에서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요건을 갖춰줘야만 의견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의견을 제출하길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사안, 그러니까 개개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청권자로서는 대통령께 재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설령 낸다 하더라도 뭐 특정한 자리 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의 인사 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급 의원님, 예, 하십시오. 행정처장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 한 10년이 있으면서 선례를 보면 기관을 정설한다든가 신설할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대충 그 유예 기간을 정해놓고
그 예를 들어 시설물 보완을 한다든가 확충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몇 년 몇 월까지 뭐 준비해서 특히 뭐 법원의 경우에 개원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주로 그래 해 오더라고요. 최근에 아마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 의결한 중에는 그냥 다음 회의에 또 하는 걸로. 그럼 국민들이 기대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물 설치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뭐 1년 후에 개원한다든가 2년 후에 개원한다든가 그렇게 정해놓고 가야 그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울산 고등법원 원해재판부 개설에 따른 시설 확충 문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원 예정 시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그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행정처가 그 수요를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언제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준비도 하고 또 거기에 또 국민들도 또 준비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3월달 회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면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법령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또 관례라는 부분도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검의 주장이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오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검토했다는 그런 것이 관례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급 인사, 특히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먼저 법무부에서 대검에 그 안을 송부한 적이 없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면해서 의논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팩트입니까?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의 직전 장관께서 그렇게 한번 하신 걸로 저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듣는 방식이 법령이나 그런 법령의 그 형식과 절차가 따로 정한 바가 없고 관행도 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장관의 특성이라든지 총장과의 관계라든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또 총장의 의견 개진 범위가 때때로는 인사 기조에 대해서만 의견을 낸다거나 또 몇몇 자리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난번 경우에는 인사안 초안을 놓고 또 상의를 한 바가 있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또 유선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인편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인사안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인사안이다 할 수 있겠구나.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이렇게도 배치, 저렇게도 배치,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제 나름의 이게 저의 인사안이라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고민을 끝내고 책임져도 되겠구나. 그럴 때 제가 여기서 검찰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인사안, 제가 생각하는 이 인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만하니까 상의를 합시다 해서 오시게 했던 거고요. 또 이게 30분을 남겨놨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 30분인데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32명이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건데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원회 이후라도 또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청 전이라면 제가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오시라고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관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간행은 특별하게 정형화되게 정립된 없습니다. 부분이 없고 다양한 맞습니다. 형태로 네. 이루어졌다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관님 뭐 인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만 이번에 뭐 장관 취임하시자 말자 하신 인사라서 이런저런 뒷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는 인사가 아마 잘된 인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 장관님 그간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일하시는 능력을 감안한다면 법무장관으로서 충분히 잘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